위암 수술 후에 뭔가 부작용이랄까 좀 겪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덤핑증후군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식사만 조금 잘 하시면 뭐 영향은 없는데 덤핑증후군 증상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막 섬유질을 그냥 예전에 우리 막 시래기나 막 콩나물 긴 거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게 한 가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젓가락을 집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렇게 씹다가 콩나물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분해도 이렇게 잘게 잘라지지도 않고 바로 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습관이 단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이 폐색되는 또 증상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또 개복을 해서 이제 뭐 시술을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만큼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초기에는 그렇게 드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천천히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은 위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천천히 먹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훨씬 좋죠. 그렇죠. 위암의 이제 식이 요인이라고 좀 언급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도 있고 탄 음식. 탄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암 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탄 음식들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또 음주라든지 흡연 같은 부분들도 같이 이제 위암 요인으로 언급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40세부터 74세까지는 위암 건강 검진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위암 발병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조기 검진을 한다면 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에 또 치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검진을 좀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시경 하면 뭔가 염증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거 뭐 항상 지켜보자고만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도 위험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좀 대부분의 사람들 위험이라는 거는 조금씩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식습관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다 보면 위험이 이제 만성 위험이 되면서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그 원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하시는 게. 연구소장님? 네. 가족력이 뭐 어떻게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좀 암이 좀 제가 6살 때인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립선 암이 있으셨고, 저희 할머니도 좀 폐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신 게 있어서 암이라는 거가 이제 저한테도 좀 직관된 거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이거는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제 남자친구네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막 제가 막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고, 일단 이 암 쪽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요리사로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암병원에서 저한테 같이 이제 제가 요리도 하고 영양사 면허도 있으니까 가서 같이 식단에 같이 와서 같이 연구도 하면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옛날 남자친구한테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을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그거에 거의 같은 기간에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한번 같이 와서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같이 그게 맞물리면서, 근데 이제 요리만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영양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요리에서는 그냥 맛있다 하면 와 너무 이게 내가 한 음식이 맛있다니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음식을 같이 저는 병원에서 같이 음식도 하고 막 식단도 짜고 막 이러면서 환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선생님 너무 맛있고 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스스로의 만족감이 일단 셰프였을 때 만족감보다는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암 환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매스컴도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영양 상담을 하게 되면 뭐 돼지 감자 먹어도 돼요. 버섯 끓인 물 먹어도 돼요. 많은 정보들을 물어보세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그러니까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지 이제 암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여기 셀리코 암 시기상담연구소 들어와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고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지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족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암 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저희 영양 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음식들을 어떻게 왜 먹어야 되는지 딱딱 근거가 있게 제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만약에 내가 뭘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냥 단지 다른 분들이 뭐 먹으면 좋다. 근데 저희는 그 먹어야 되는 음식이 레퍼런스 있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논문에서 상위권에 있는 음식을 권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정말 공인된 설문지에 측정하에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식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근거 있게 제시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통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받을 수가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가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받았지만 이걸 실제로 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음식을 해달라. 내가 얼만큼 선생님한테 돈 이렇게 지불할 테니까 그거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존에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막 만들어줬던 음식들이 생각이 난다는데 제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 되게 많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권장된 개별 맞춤 음식을 그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근거 있게.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아침 있으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능력이 닿는 한 제가 전화 상담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음식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다른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하면 저한테 너무 힘들면 연락을 주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정도의 범위인데 아마 이렇게 하면 많이 올까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네요.